아침 밥상에 마주 앉았는데 할 말이 없습니다. 날씨 얘기 어제도 했습니다. TV 얘기 딱히 할 말도 없습니다. 그냥 조용히 밥만 먹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부부인데 왜 이렇게 말이 없을까요? 예전엔 안 그랬는데 요즘 들어 이런 날이 많아졌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신가요? 같은 집에 살고 같은 공기를 마시는데 점점 멀어지는 것 같은 느낌. 말하자니 서운해할 것 같고 안 하자니 답답하고 이런 감정을 느끼면 우리는 불안해집니다. 우리 부부 뭔가 잘못된 건 아닐까? 이러다 정말 남남처럼 사는 건 아닐까? 그런데 말입니다. 노후가 편안한 부부들을 보면 의외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서로에게 매달리지 않는다는 것, 각자의 시간을 존중한다는 것, 함께 있지만 각자 산다는 것. 처음 들으면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부부인데 각자 산다니? 그게 무슨 말인가? 하지만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고개가 끄덕여질 겁니다. 오늘 노후 한 스푼에서는 평생 함께 살아온 부부가 왜 이제는 각자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더 깊은 행복으로 이어지는지 천천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세대는 배웠습니다. 부부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서로를 위해 희생해야 한다고, 늘 함께해야 한다고. 그래서 우리는 평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남편은 밖에서 일했고 아내는 집을 지켰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식 키우느라, 생활비 벌느라, 집안 꾸리느라 정신없이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은퇴하고 아이들 다 떠나고 이제야 둘만 남았는데 왜 이렇게 불편할까요? 하루 24시간을 함께 보내게 되면서 오히려 서로가 불편해집니다. 남편은 아침에 일어나 오늘 뭐 해? 라고 물으면 아내는 속으로 한숨이 나옵니다. 당신이 왜 그걸 물어? 나는 40년 동안 혼자 이 시간 보내왔는데. 남편은 심심해서 부엌에 들어가 점심 뭐 먹을 거야? 내가 도와줄까? 하지만 아내는 차라리 혼자 하는 게 편합니다. 도와준다고 하지만 설거지는 또 내가 해야 하고 뒷정리는 또 내가 해야 하고 남편도 억울합니다. 평생 밖에서 일했는데 이제 집에 있으니 뭘 해야 할지 모르겠고 뭘 하려고 하면 눈치가 보이고 이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그저 인생의 단계가 바뀐 겁니다. 60대가 넘으면 우리 몸도 마음도 필요한 것도 달라집니다. 예전엔 함께하는 게 좋았는데 이제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전엔 시끌벅적한 게 좋았는데 이제는 조용한 게 좋습니다. 예전엔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안심했는데 이제는 혼자 있어도 괜찮습니다. 아니, 오히려 혼자 있는 게 더 편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나이 드는 것의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문제는 말입니다. 이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라는 생각에 매달릴 때 진짜 문제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제 방법을 바꿔야 합니다. 72세 김모 씨 이야기입니다. 남편은 3년 전 퇴직했고 그 후로 쭉 집에만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아내가 뭐 하는지 궁금했습니다. 어디가? 누구 만나? 점심은 뭐 먹을 거야? 나도 같이 갈까? 남편은 관심이었습니다. 평생 밖에서 일하느라 아내가 뭐하고 사는지 몰랐는데 이제야 관심을 가지게 된 겁니다. 하지만 아내에게는 그게 감시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내는 70평생 자기만의 리듬으로 살아왔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 9시에 장 보고 11시에 친구 만나고 오후엔 드라마 보고. 그런데 남편이
그 리듬을 자꾸 깨뜨렸습니다. 나도 같이 가면 안 돼? 혼자 뭐가 재밌어? 아내는 말했습니다. 속으로만. 당신은 평생 당신 하고 싶은 거 다 했잖아. 나는 언제 내 하고 싶은 거 했어? 이제라도 좀 내버려둬. 하지만 말은 못했습니다. 서운해할까봐. 그렇게 6개월쯤 지나니 두 사람은 같은 공간에 있어도 서로에게 말을 걸지 않게 됐습니다. 아침 밥상도 조용하고 저녁 밥상도 조용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먼저 말했습니다. 당신도 뭔가 해봐요. 나한테만 매달리지 말고 당신 인생 당신이 사세요. 남편은 처음엔 서운했습니다. 평생 가족 위에 일했는데 이제 와서 혼자 놀라니. 하지만 생각해보니 아내 말이 맞았습니다. 퇴직하고 나서 남편은 자기가 누군지 잊어버렸습니다. 회사에선 부장이었고 집에선 가장이었는데 이젠 그것도 아니고 그냥 집에서 빈둥거리는 노인이 된 것 같았습니다. 복지관에서 탁구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싫었습니다. 나이 들어 뭘 새로 배워? 쪽팔리기만 하지. 첫날 가서 라켓도 제대로 못 잡았습니다. 옆 사람이 웃는 것 같아 화가 났습니다. 집에 와서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나 안 갈 거야. 쪽팔려서 못 다니겠어. 아내가 말했습니다. 처음엔 다 그래요. 그냥 일주일만 다녀봐요. 일주일을 다녔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익숙해졌습니다. 한 달을 다녔습니다. 그랬더니 탁구 치는 친구들이 생겼습니다. 석 달을 다녔습니다. 그랬더니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탁구 치러 가는 게 기다려졌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편이 집에 오면 아내에게 말이 많아졌습니다. 오늘 박 선생이 나한테 줬어. 오늘 점심에 김치찌개 먹었는데 진짜 맛있더라. 다음 주에 탁구 대회 나가기로 했어. 아내도 달라졌습니다. 남편이 없는 시간에 친구들 만나서 수다도 떨고 혼자 조용히 책도 보고 자기만의 시간을 즐겼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집에 오면 남편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신기한 건 말입니다. 각자의 시간을 가진 후 두 사람의 대화가 늘어났다는 겁니다. 함께 있을 때는 할 말이 없었는데 떨어져 있다 만나니 할 말이 생겼습니다. 노후의 행복은 얼마나 오래 함께 있느냐가 아니라 각자의 삶을 얼마나 존중하느냐에서 옵니다. 예전엔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던 남편이 이제는 집에만 있고 싶어 합니다. 모임 가기 싫어. 피곤해. 예전엔 조용하던 아내가 이제는 밖에 나가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어 합니다. 나 오늘 친구들이랑 등산 가. 예전엔 같이 여행 다니는 게 좋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은 가고 싶고 한 사람은 집이 편합니다. 이때 우리는 당황합니다. 당신 왜 이래? 예전엔 안 그랬잖아. 75세 박모 씨는 아내가 요즘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예전엔 집에만 있던 사람이 요즘은 매일 밖에 나가요. 친구 만나고 노래 교실 가고 집에 있는 날이 거의 없어요. 박 씨는 서운했습니다. 나는 혼자 집에 있는데 저 사람은 밖에서 재밌게 노는구나. 어느 날 아내한테 물었습니다. 당신 요즘 왜 이렇게 밖에만 나가? 예전엔 집에 있는 거 좋아했잖아.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도 변했잖아요. 예전엔 친구들이랑 골프도 치고 술도 마시고 그랬는데 요즘은 집에서 TV만 보잖아요. 박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기도 변했구나. 예전엔 밖에 나가는 게 좋았는데 이젠 집이 편하구나. 그렇다면 아내도 변할 수 있지. 예전엔 집이 좋았는데 이젠 밖이 좋을 수도 있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입맛도 변했습니다. 예전엔 매운 거 잘 먹었는데 이젠 속이 쓰려서 못 먹습니다. 우리 몸도 변했습니다.
예전엔 밤새 일해도 괜찮았는데 이젠 조금만 무리하면 며칠 아픕니다. 우리 마음도 변했습니다. 예전엔 참을성이 많았는데 이젠 조금만 짜증 나도 화가 납니다. 그렇다면 상대도 변할 수 있습니다. 그 변화를 인정하지 않고 당신은 원래 이런 사람이었잖아 라고 하면 둘 다 불행해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변화를 인정하는 것과 함께 해야 한다는 의무감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어떤 부부는 매일 아침 산책을 함께 합니다. 겉으로 보면 참 보기 좋습니다. 나란히 걸어가는 노부부. 그런데 자세히 보면 한 사람은 정말 즐겁게 걷고 한 사람은 억지로 따라갑니다. 왜 따라갈까요? 당신 혼자가 나는 집에 있을게. 이 말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말하면 서운해할까봐 부부가 함께해야 한다는 의무감 때문에 그냥 참고 따라갑니다. 68세 최모 씨는 남편이 매일 아침 6시에 깨웁니다. 여보, 산책하자. 최 씨는 아침잠이 많습니다. 원래 8시에 일어나는 게 편한데 남편 때문에 6시에 일어납니다.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니까, 건강에도 좋다니까. 하지만 3개월쯤 지나니 정말 힘들었습니다. 잠이 부족해서 낮에 피곤하고 피곤하니까 짜증도 나고 남편한테 화가 났습니다. 왜 나를 매일 깨워? 나는 자고 싶다고. 하지만 말은 못했습니다. 건강 챙기자고 하는 건데 거절하면 이상한 사람 같고 그러다 어느 날 결국 말했습니다. 나 이제 산책 안 갈래요. 당신 혼자 다녀와요. 남편은 서운해했습니다. 왜? 우리 함께 다니는 거 좋았잖아. 최 씨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좋았을지 몰라도 나는 힘들었어요. 나는 아침잠이 많은 사람이에요. 평생 그랬어요. 이제라도 내가 편한 대로 살고 싶어요. 남편은 처음엔 섭섭했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아내 말이 맞았습니다. 자기는 좋아서 하는 건데 아내한테 강요했구나. 그날부터 남편은 혼자 산책을 갔고 아내는 편하게 잠을 잤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후로 두 사람 사이가 더 좋아졌습니다. 노후가 편안한 부부는 함께하는 것도 선택입니다. 오늘 산책 같이 갈래? 아니, 나는 오늘 집에 있을래. 그래, 그럼 나 혼자 다녀올게.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상대가 그 말에 상처받지 않을 때 진짜 자유로운 관계가 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 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 각자 사는 게 좋긴 한데 평생 함께 살았는데 이제 와서 어떻게 그 말을 꺼내? 맞습니다. 그게 제일 어렵습니다. 우리 각자 살아요. 이 말을 꺼내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실제로 어떻게 시작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74세 김모 씨는 6개월 동안 고민했습니다. 내가 이 말을 하면 남편이 어떻게 생각할까? 남편은 퇴직 후 하루 종일 집에 있었습니다. 아내가 어디 가려고 하면 어디가? 나도 같이 갈까? 했습니다. 처음엔 고마웠습니다. 남편이 나한테 관심이 있구나. 하지만 매번 그러니 숨이 막혔습니다. 혼자 마트 가는 것도, 혼자 친구 만나는 것도 다 남편한테 보고해야 했습니다. 김 씨는 말하고 싶었습니다. 당신은 당신 시간 가지고 나는 나 시간 가지자. 하지만 말을 못했습니다. 이 말을 하면 남편이 상처받지 않을까? 평생 함께 살았는데 이제 와서 각자 살자니 너무 야박한 거 아닌가? 남편이 나를 냉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어쩌지? 6개월을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저녁 용기를 내서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각자 시간 좀 가지면 안 될까요? 남편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김 씨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내가 괜한 말을 했나? 그런데 남편이 말했습니다. 나도 그 생각했어. 근데 당신이 섭섭해할까봐 말을 못했어. 나도 좀 답답했거든. 김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도 같은 생각이었다니. 남편도 불편했다니.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만에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당신은 뭐 하고 싶어? 나는 탁구 배워보고 싶었어. 근데 당신 혼자 두고 가기 미안해서. 나는 친구들이랑 수다 떨고 싶었어. 근데 당신이 심심할까봐. 두 사람은 서로를 배려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서로를 불편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남편은 복지관에 갔고 아내는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평생 함께 있다가 갑자기 떨어지니까. 하지만 일주일쯤 지나니 익숙해졌습니다. 한 달쯤 지나니 이게 더 편했습니다. 석 달쯤 지나니 우리 왜 진작 이렇게 안 살았지? 싶었습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각자 살자는 말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상대도 같은 생각일 수 있습니다. 다만 먼저 말을 못 꺼내는 것뿐입니다. 그러니 용기 내서 말해 보십시오. 우리 각자 시간 좀 가져요. 당신은 당신 하고 싶은 거 하고 나는 나 하고 싶은 거 해요. 이 말이 냉정한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를 진짜 배려하는 말입니다. 각자의 취미를 가지고 각자의 친구를 만나고 각자의 시간을 보내면 함께 있을 때 할 말이 생깁니다. 69세 정모 씨 부부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퇴직하고 나서 우리 수영 배울까? 했습니다. 아내도 좋다고 했습니다. 평생 수영 못했는데 이번 기회에 배워볼까? 복지관 수영장에 등록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 함께 다녔습니다. 처음엔 정말 좋았습니다. 함께 배우니까 재밌고 서로 격려도 하고. 그런데 한 달쯤 지나니 차이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금방 배웠습니다. 자유형도 하고 배영도 하고 물속에서 정말 즐거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달랐습니다. 물이 무섭고 자꾸 가라앉고 재미가 없었습니다. 아내는 억지로 다녔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니까, 함께 시작했으니까. 석 달쯤 지나니 아내는 수영장 가기가 싫었습니다. 하지만 말은 못했습니다. 나 이제 안 갈래. 이 말을 하면 남편이 서운해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결국 말했습니다. 나는 수영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당신 혼자 다녀요. 남편은 물었습니다. 왜? 우리 함께 시작했잖아.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재밌을지 몰라도 나는 재미없어요. 나는 다른 걸 해보고 싶어요. 아내는 노래 교실에 등록했습니다. 거기는 정말 재밌었습니다. 트로트도 배우고 친구들도 생기고 일주일에 3번 가는 게 기다려졌습니다. 남편은 계속 수영을 했고 아내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집에 와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수영장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오늘 노래 배웠는데 진짜 어렵더라. 각자의 세계가 있으니 오히려 대화가 풍성해졌습니다. 모든 것을 함께할 필요는 없습니다. 각자의 즐거움이 있을 때 함께하는 시간도 더 빛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나이 들면 누구나 약해집니다. 기억력도 떨어지고 몸도 예전 같지 않고 실수도 많아집니다. 76세 한모 씨는 요즘 깜빡깜빡합니다. 아침에 약 먹었는지 잊어버리고 방금 한 말을 또 하고 물건을 어디 뒀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아내가 자꾸 지적합니다. 아까 그 말 했잖아요.
약 먹었다니까요. 안경 또 찾아요? 어제도 그랬잖아요. 한 씨는 속상합니다. 자기도 답답한데 아내가 자꾸 그러니까 더 위축됩니다. 나 이렇게 늙었나? 나 치매 걸리는 건가? 어느 날 한 씨가 말했습니다. 나도 알아요. 그만 좀 해요. 아내는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하지만 생각해 보니 자기 말이 너무 심했습니다. 남편도 답답할 텐데 자기가 자꾸 지적하니까 남편이 더 위축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부터 아내는 달라졌습니다. 남편이 같은 말을 해도 그래, 그랬구나 하고 들어줬습니다. 남편이 약 먹었는지 물으면 아까 먹었어요. 조용히 말해줬습니다. 남편이 안경을 찾으면 여기 있어요. 건네주기만 했습니다. 신기하게도 남편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노후가 편안한 부부는 서로의 약점을 덮어줍니다. 말을 반복해도 그냥 들어주고 실수를 해도 조용히 챙겨주고 못하는 것이 있어도 나무라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약해지고 있습니다. 상대만 약해지는 게 아니라 나도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서로의 약함을 인정하고 그 앞에서 부드러워져야 합니다. 평생 함께 살다 보면 상대가 해주는 것을 당연하게 느낍니다. 밥을 해줘도 빨래를 해줘도 집안일을 해줘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평생 해온 건데 뭘 당연히 해야지. 그런데 그 당연함이 쌓이면 서로가 서운해집니다. 74세 강모 씨는 평생 아내가 해주는 밥을 그냥 먹었습니다. 맛있다는 말도 없고 고맙다는 말도 없고 그냥 먹고 일어섰습니다. 아내도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밥하는 게 내 일인데 뭘.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넘어져서 손목을 다쳤습니다. 한 달 동안 밥을 못했습니다. 강 씨가 밥을 했습니다. 평생 처음 해보는 일이었습니다. 쌀 씻고 물 맞추고 반찬 만들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한 끼 하는데 2시간이 걸렸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내가 평생 이걸 했구나. 하루에 3번씩 50년 동안 아내 손목이 나은 후 아내가 다시 밥을 했습니다. 강 씨는 밥상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평생 고생했어요. 아내는 깜짝 놀랐습니다. 50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노후가 편안한 부부는 작은 것에도 감사합니다. 오늘 밥 맛있네. 고마워. 수고했어. 이 한마디가 50년을 함께 산 부부에게도 필요합니다. 아니, 오히려 오래 살았기 때문에 더 필요합니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이제 와서 무슨 감사 표현이냐고, 다 아는 사이인데 뭘 그렇게까지 하냐고. 하지만 말하지 않으면 마음은 전달되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상대가 해준 작은 일에 고마워라고 말해 보십시오. 그 한마디가 두 사람의 마음을 조금 더 가깝게 만듭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면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와서 뭘 받고? 우리는 평생 이렇게 살았는걸? 맞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평생 그렇게 살았다고 해서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바꾸면 됩니다. 천천히 조금씩 거창한 변화가 아닙니다. 작은 마음가짐의 변화입니다. 오늘부터 상대에게 당신 시간 가져라고 말해 보십시오. 오늘부터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찾아보십시오. 오늘부터 상대의 작은 변화를 인정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가 아니어도 괜찮다. 각자 살아도 함께 사는 거다.
떨어져 있어도 우리는 부부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노후는 훨씬 가벼워집니다. 서로에게 매달릴 필요도 없고 서로를 감시할 필요도 없고 서로에게 모든 것을 기대할 필요도 없습니다. 각자의 삶을 살면서 필요할 때 함께하고 힘들 때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신기한 건 말입니다. 각자 살기 시작하면 오히려 서로가 보고 싶어집니다. 함께 있을 땐 안 보이던 상대의 소중함이 각자 시간을 가지니 보입니다. 떨어져 있으니 오히려 만났을 때 할 말이 생깁니다. 이게 역설입니다. 너무 가까이 있으면 서로가 안 보입니다. 조금 떨어져 있어야 서로가 보입니다. 그것이 노후를 편안하게 사는 방법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노후가 편안한 사람들을 보면 놀라운 공통점이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 대신 각자가 자기 삶을 충실히 산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각자 살면서도 서로를 존중하고 필요할 때 함께 한다는 것. 평생을 함께 산 부부가 이제 와서 각자 산다는 것. 처음엔 낯설고 서운할 수 있습니다. 평생 함께 살았는데 이제 와서 각자 살라니? 그럼 우리가 뭐야?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각자 산다는 것이 남남이 되는 게 아닙니다. 각자 산다는 것이 서로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각자 산다는 것은 서로를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상대를 내 기준으로 재단하지 않고 상대의 변화를 인정하고 상대가 하고 싶은 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는 것. 그렇게 자유를 주면 오히려 관계가 편안해집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분은 마음이 불편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평생 함께 살았는데 이제 와서 각자 살라니?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각자 산다는 것이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상대를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나이 들어서도 우리는 각자의 인생을 삽니다. 부부라는 이름 아래 나를 지우지 않아도 됩니다. 함께 있어도 나는 나로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노후는 편안해집니다. 50년을 함께 산 사람입니다. 그 세월이 어디 갑니까? 다만 이제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함께 사는 겁니다. 떨어져도 연결되어 있고 각자 살아도 부부인 그런 관계. 그것이 노후를 편안하게 사는 새로운 방식입니다. 오늘부터 조금씩 시작해 보십시오. 상대에게 자유를 주고 나도 자유를 찾고 그렇게 각자 살면서도 여전히 함께 있는 것. 남은 시간 서로에게 짐이 되지 말고 가볍게 삽시다. 서로를 붙잡지 말고 자유롭게 삽시다. 그래도 우리는 부부입니다. 50년을 함께 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시간이 조금 더 가볍고 조금 더 자유롭고 조금 더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노후 한 스푼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